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아침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의 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일단 그 FOMC 그 연준에서 0.25%포인트 인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금리 인상이 0.25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만큼 인상이죠. 0.5포인트 인상하면 이제 악재가 되겠지만 0.25포인트 인상이라 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 그동안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빠졌던 부분이 재료 노출, 악재 해소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작동된 것 같아요. 연준에서 0.25포인트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 한 6번 정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우지수가 발표하는 시점에는 거의 보합까지 내려왔었어요. 사실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그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충분히 감내할 정도로 견조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연준 의장이 저렇게 이제 확실하게 그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매수세가 들어와서 강하게 상승했다. 특히나 금리 인상하면은 기술주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요. 반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면은 기술주들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나스닥이 3.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에 대한 중립국 그 나토 EU 쪽에 가입 안 하고 중립화한다는 이런 쪽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으로 증시가 두 가지 악재가 모두 다 어떤 그 악재 해소가 되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속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프에 그 러시아가 거의 러시아군이 그 수도까지 진격했다. 그러니까 수도 그 키우에 거기서 이제 시가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쪽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시가전이 일어나면 이제 엄청난 그 뭐 재산상의 건물 파괴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건물 안에서 숨어가지고 또 그 공격을 하면 러시아군도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거고 시가전은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해결이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전쟁 상태는 상당히 안타깝고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는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투자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중국 증시가 어제 반등했는데 이 부분에 중국의 확진자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투자한 중국 기업들이 어떤 제재에 걸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빠졌었는데 이게 중국하고 미국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 증시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악재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예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보시면 강하게 올라갔죠. 3.77%에서 제가 이전에 줄 꺼놓은 건데요. 하락하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빠졌는데 이 정도 선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갔다가 겨우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금 미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상승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뭐 갭으로 떠다녀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다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지수 흐름상으로 오늘 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이거 맞추는 거 하고 내가 수익을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지수 관련 뭐 인버스 종목을 취급한다면 그거 맞추면 수익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는 급등하는데 내가 가진 종목이 못 올라간다 이러면 꽝이 되겠죠. 오히려 더 가슴 아픕니다. 남들 다 돈 버는데 나 혼자 손실 입은 때가 제일 가슴 아프죠.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일단은 제가 가진 종목은
이건홀딩스하고 덕신하우징하고 웹스 이 세 종목은 재건축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정보 관련해서 대신정보통신하고 엑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원전 관련해서 티플렉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횡보한다는 개념 혹은 약간 하락한다는 이런 느낌에서 이제 테마주 쪽으로 딱 포진해 놨는데 지수가 만약 상승 전환해 갖고 상승 추세로 바뀌어 버리면 테마주 쪽이 매수세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그동안 빠진 종목들이 만약 지수 상승 추세라면 저가 매수를 해서 그쪽으로 돈이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많이 올라와 있는 테마주들 원전 테마 이런 거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거 팔고 무량주 매수해야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흐름이 테마주 쪽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우량주 쪽으로 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진 종목은 테마주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크게 수익 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살짝 됩니다. 남들 돈 벌 때 혼자 못 벌고 있는 그런 왕따 될 가능성도 좀 있다. 그래서 상황 봐서 비중을 좀 지금 이건홀딩스 200만원 뭐 이거 덕신하우징 160만원 이렇게 있는데 비중을 좀 줄여갖고 반 줄이고 해갖고 뭐 반도체라든가 다른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약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은 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오늘 하루 정도는 급등하겠지만 그 다음 또 뭐 여러가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방송 끝내놓고 지금 그 산에 한번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왔던 뉴스 그 참고하자면요.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7.3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그 해일이 일어나갖고 난리 날 때 그때가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이 대충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쿠시마 원전에 뭐 화재가 났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그 원전 관련주에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은 조금은 듭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에 뭐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때 후쿠시마 원전이 부서지는 거 보면서 원전의 위험성 그 울진 원전이 문제가 생기면 부산까지 날아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탈원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탈원전을 하려고 했다가 원전 반대시 뭐 이런 쪽으로 또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원전 관련주에 제가 지금 티플렉스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55만 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정말로. 김부겸 총리가 한 37만 명 고점 찍고 꺾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뢰가 전혀 안 갑니다. 지금 37만 명이 아니고 57만 명을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예측도 틀리고 방역 지금 엉망돼 버린 것 같고 아마도 제 생각에 대선 과정에서 선거 유세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아놓고 거기서 목소리 치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사전투표할 때 그 확진자 비확진자 같이 섞여갖고 막 그 투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진짜 K 방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BTS 공연할 때는 그 관중들이 그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거리 맞춰가지고 절반만 앉혀가지고 그렇게 방역 지키면서 공연하는데 왜 여야 대권 후보 선거 유세할 때는 빡빡하게 붙여갖고 거기서 윤석열, 이재명을 외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 고령자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방접종도 힘들 정도로 겨우 이렇게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전파돼 가지고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 감염되면 이건 오미크론이 아무리 경상이 미미하다 해도 젊은 사람들은 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그 참으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안심하니까. 근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고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걸리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그 다음 좀 전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진입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키이우 시의 시가전이 막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시간외에 급등하는 종목들은 거의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시간외에서 지금 보시면 시간외 거래 끝나고 나면은 그 조회를 하면은 시간에 강했던 종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유진로봇이 상한가 들어갔죠. 이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거래량 한두 주 가지고 오른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장난치는 거니까 빼고 거래량이 한 2~30만 주 이상 되는 종목 보시면 유진로봇 지금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바른손하고 바른손 ENA는 영화에 무슨 투자하는 그 카카오 무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 영화에 뭐 100억인가 투자했다나 어쨌든 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100억 투자해갖고 얼마 벌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건 일단 뭐 갭으로 뜨겠죠. 당연히 뜨겠지만 그거는 제가 관심사가 없으니까 무시할 거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유진로봇하고 휴림로봇, 그 다음 뭐 에브리봇, 로보로봇 이런 식으로 해서 급등했습니다. 시간에서 뉴스 보니까 삼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로봇에 투자하는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삼성에서 투자하는 이야기 다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잘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간에서 급등하는 종목은 갭으로 뜨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갭으로 뜬다고 칩시다. 시간의 거래가 어제 얼마였냐면 5,610원이죠. 그럼 5,610원이면 여기가 되겠죠. 대충 이쯤에서나 혹은 이 정도에서 떴다 치고 여기서 막 공방하다가 그 쭉 밀려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의 거래 급등하면 문자 막 보내죠. 사람 그 무슨 투자 무슨 어쩌고 동호회 이쪽 애들이,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내일장 급등 뭐 100% 확실, 당연히 100% 확실하죠. 유진로봇이 내일장 당연히 갭으로 뜨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왜냐면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안 뜨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기들 맞췄다 그럽니다. 또 나중에 되면은 유진로봇 급등한다 그러는데 급등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10% 떠갖고 출발해갖고 한 5%에 끝나도 5% 상승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급등하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넣어놓은 이유는 오늘장 로봇 관련주 쪽으로 매수세가 장 초반에 몰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테마주 쪽에 그 단타하던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 가는 줄 알고 이쪽으로 옮겨 가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만 로봇 관련주들이 쭉 대거 상한가 막 들어가고 급등해버리면 제가 가진 종목 쪽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장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고 지금 계속 재건축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건축에 뭐 범양건영 상한가라든가 그 일성건설 뭐 이렇게 건설회사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가고 강했고, 저는 일단 덕신하우징하고 이건홀딩스하고 웹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비중이 좀 많은 편이에요. 덕신하우징이 지금 한 1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 기억에 160 정도 되고, 이건홀딩스가 200만원, 웹스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조금 비중은 줄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상승하면 테마주로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덕신하우징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데크플레이트 어쩌고저쩌고해서 지진하고도 약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이건홀딩스하고 웹스, 이건홀딩스는 한 반 정도 줄일 생각이고, 웹스는 상황 봐서 못 올라가면 정리하는 쪽으로 대충 이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나머지 뭐 종목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라서요. 그 재건축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원자력 테마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분에 지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전 테마주들을 기존 뭐 보성파워텍 급등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기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서전 기전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게 보는 거는 오르비텍 이 종목이 좀 덜 올라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원전의 안전 진단 같은 이런 거 용역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른 거는 거기에 뭡니까 그 밸브를 넣는다거나 무슨 기계를 넣거나 뭐 구조물 건축 이런 쪽인데, 얘는 그 인력 지원해 갖고 어떤 점검하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더 지금은 못 올랐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이고, 한신기계는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밀리고 계속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급등하고 나면 뒤로 밀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횡보를 하거나 밑으로 약간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탄신기계는 위로 지금 좀 계속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요 종목 타이밍 한번 봐서 다시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이고요. 치플렉스는 어제 잡았는데 이게 니켈 가격 하락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길게 보고 매수한 거라서 그냥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해룡 실리콘이 이게 로봇 쪽하고도 약간 연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시간에서 약간 오르는 걸로 봤어. 그래서 해룡 실리콘 괜찮게 대충 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고요. 그 다음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엠이라는 종목을 가장 좋게 봅니다.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실적을 항상 참고를 하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그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보안 쪽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정부에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엑스엠 길게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대신정보통신은 디지털 관련해서 오르긴 했는데 지금 이게 유승민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 부분은 확진자가 지금 55만 명 넘어가서 한 57만 명이 급증하게 되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어제 다 팔아버렸거든요. 이 SD 바이오센스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별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익절 해버렸는데 오히려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이 조금 강했던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급증한다는 얘기는 고점이 다 됐다 이런 쪽으로 마지막 끝물이다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지금 얘를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이 외국인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또 샀던 거 올라간다면 또 털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돼서 얘는 그냥 좀 참고를 하면서 좀 지켜보는 쪽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그런 상황 설명이었고요. 혹시 제가 못 본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달은 현재까지는 수익인데요. 가능하면 지수가 상승한다고 보고 상승할 때는 개인적으로 여러 종목으로 쭉 분산해 갖고 많은 종목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지금 그냥 770 정도 되죠. 100만원씩 8종목 이렇게 이제 쫙 흩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막 제가 생각해서 떨어질 때는 종목 많으니까 상당히 불리하더라고요. 어느 게 떨어질지 몰라갖고 방어가 안 됐는데 상승 추세라면 종목을 좀 여러 개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6종목 보유 중인데요. 지금 비중 높은 이건홀딩스 그 다음에 득신하우징은 그냥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건홀딩스라든가 여러 종목들 일부 줄여가지고 종목을 하나하나씩 추가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아침 시황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